수신지도사와 함께하는 기초업무평가고시 대비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신교재 361페이지부터 제3절 퇴직연금 신탁, 제4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미래에 발생하게 될 퇴직금을 사내 적립하다가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면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고 체불될 수 있으니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하여 근로자의 노후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와 사외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인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행퇴직연금 제도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가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기업형 IRP도 신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로 부담금 적립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기에 근로자의 리스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규약 작성 지도, 부담금 계산, 재정검증 등 업무와 적립금 투자, 운용, 퇴직급여 지급, 운용 현황 통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최소 적립 의무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적립금 수준 이상을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요. 2020년 현재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은 90%이며 내년부터는 100%를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재정검증이라 하고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 부족인 경우 그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검증 결과 사회 적립 수준이 최소 적립금의 9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지급 방식에는 전액 지급 방식과 적립비율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검증 결과가 최소 적립비율 미만인 경우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은 법정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고 퇴직급여는 기업 부담금의 운용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돕고 근로자별로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부담금 수납, 퇴직급여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에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100% 적립해야 하며 부담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1개 이상으로 스스로 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정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서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임차자금 보증금으로 인한 인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자금,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 일시금 또는 자기의 부담금을 입금하여 세액이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자기 여유자금으로 IRP를 개설하려고 하는 자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퇴직급여 수령자, 자영업자 등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행퇴직연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개인형 IRP는 한 개 금융기관에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고 개인 부담금은 연금 계좌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의 100%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 공제가 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되거나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이면 지방세 포함 13.2%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해에 불입한 개인 부담금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IRP 계좌 개설은 근로자가 직접 영업정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IRP에 입금되면 IRP 해지 또는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 시기를 연기해주고 있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고 해지 시점에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만 55세 이상, 지급기간 최소 10년, 최소 납입기간 5년인 경우와 그 1개월, 3개월, 6개월 연 단위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기업형 퇴직연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별도 규약 신고 없이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로 운용 구조 등 특징은 확정 기여형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IRP의 세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 400만 원에 개인형 IRP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계좌 300만 원에 개인형 IRP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금액이 1억 원 초과하고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받은 개인 부담금과 신탁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부터 인출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받은 개인 부담금은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는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상품의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있으며 DCIRP인 경우 저축은행 상품 매수는 저축은행별 최대 4,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신탁과 관련한 기출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맞는 말 같지만 보기 1번은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IRP의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고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형 상품으로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편입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일임형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아서 미리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게 됩니다.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가입 상품, 자산 재배분, 보수, 온라인 가입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ISA 가입 자격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 금융기간 1인 1계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및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29세의 가입자인 청년형과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인 서민형은 의무 납입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고 연간 2천만 원, 5년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ISA의 유형별, 운용자산별로 보수율이 다르며 매 분기 고객의 현금성 자산에서 인출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ISA 장점인 세제 혜택은 순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하고 서민형 가입자에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IS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납입 한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답은 연간 2천만 원,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